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주일이었던 홍보주의를 돌아보며 어목한 박해식이 수많은 교회 서적 보급을 위해 애쓰다 순교한 성 최형 베드로의 삶을 CPBC 뉴스가 되짚어봤습니다. 어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2023 수도의 큰 잔치 좋기도 좋을 시고가 열렸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삶을 봉헌한 수도자들의 흥겨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일정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 섰습니다. 위령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히로시마에는 약 10만 명의 한국인이 군인, 군속, 징용공, 동원 학도,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두 정상대회는 위령비 앞에서 헌화한 뒤 고개 숙여 묵념했습니다. 이 장면은 10명의 동포 원폭 피해자들이 지켜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70년 비석이 세워졌으니 53년 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도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에 도착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91세인 박남주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겠다며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몇 번이고 눈물이 맺혔다며 여기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감회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초기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를 초청하는 프로젝트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 참배의 의미를 평가하고 외교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세계의 G7 확대 회의와 다양한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어제는 가톨릭교회가 정한 홍보주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도서와 신심서적 등은 박해식이 신앙 선조들의 선교 열정과 희생으로 전해질 수 있었는데요. 103위 순교 성인 중 한 명인 최형 베드로 성인의 행적을 통해 홍보주일의 의미를 다시금 새겼으면 합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한글로 쓰인 천주성교 공가입니다. 가톨릭 기도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천주성교 공가는 1972년 가톨릭 기도서가 출간되기까지 100년 넘게 사용됐습니다. 한글본 성찰 기략은 성찰과 묵상을 통해 고해 성사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두 서적 모두 1864년부터 65년 사이에 목판으로 간행됐습니다. 이는 오목했던 박해식이 목판 인쇄소를 차려 수많은 교회 서적 간행을 통해 신심 확산에 힘쓴 신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인공은 103위 순교 성인 가운데 한 명인 최형 베드로입니다. 성인은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서 사제 수업을 받다 병사한 신학생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의 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1845년 중국 상해에서 거행된 김대건 신부의 사제 서품식에 함께한 조선교우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서품식을 지켜보면서 동생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이후로 최영 베드로는 20년을 순교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동생이 하지 못한 몫을 다 해낸. 성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선교사인 성 모방 신부를 비롯한 여러 사제들의 복사로 활동하며 신앙심을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외우고 또 선교사들 잃었을 때 선교사 없이 하는 첩례경, 오늘날 공소예절과 같은 그 기도문들을 다 외우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에 새기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틈틈이 신심 서적을 번역하기도 했던 성인은 신자들이 사제를 만나기조차 어려운 박해 시기였기에 서적을 통한 정교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1866년 베르네 주교가 체포되면서 많은 교회의 서적들이 발각되자 최영 베드로 성인은 포도총으로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습니다. 배교를 강요당하지만 잔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이 지킵니다. 이는 당시 추국 기록에 담긴 문답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1866년 3월 9일 성인은 53세의 나이로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참수용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최영 베드로 이렇게 성인의 또 순교자의 열정들이 나무에 새긴 열정들이 또 우리 신자들 가슴에 좀 새겨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의 유해는 43년간 서울 외곡의 성지에 묻혀 있다 지금은 절두산 성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인 어제 서울 명동 대성당에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와 예수회 등 34개 수도회와 선교회가 참여한 수도의 큰 잔치였는데요. 전시회와 물품 판매, 성소 상담 코너에는 미사를 마친 신자들의 발걸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동 대성당 마당이 수도의 부스로 가득합니다. 미사 전으로 성당에 모여든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수도회가 마련한 행사에 참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인 21일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 수도의 큰 잔치, 좋기도 좋을 시고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버스킹이 열리고 문화관 소성당에선 토크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실은 저는 수도원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수도원의 개념은 옛날에 성모동산에선 성모님의 발현을 기뻐하며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의 부스 한쪽엔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34개 수도회가 준비한 공연과 물품 판매, 체험 부스로 인해 성당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들 서진 군과 명동대 성당을 찾은 부부에게는 수도의 큰 잔치가 더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네, 아기 때문에 첫 미사 보여주러 왔거든요. 근데 오늘 영광스럽게도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그럼 이제 큰 잔치인지 지금 네. 모르시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기다리면서 이제 아기 많이 보여주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한동안 못 와갖고. 수도의 큰 잔치는 수도자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자매회, 우리 수사 수녀님들은 우리 항상 교구민들과 우리 모든 신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지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꽃동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큰 잔치, 또 저희들의 행복을 이렇게 전하는 무대인 것 같아서 저희 같이 준비하면서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순교복자회 수녀회는 한국의 정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카리스마를 널리 전 세계에 전하는 한국 수도회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수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자의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수도자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분들이시다. 이승의 삶, 짧은 삶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좋기도 좋을 시고를 주제로 열린 이날 수도의 큰 잔치는 오후 7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도의 큰 잔치는 축성 생활의 기쁨을 전하는 친교와 나눔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 CPBC 이희심입니다. 한국 레지오 마리의 도입 70주년 기념 미사가 지난 20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봉헌됐습니다. 광주대 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미사에서 성모님의 생명과 겸손을 모범 삼아 용기와 희생의 삶을 살아온 단원들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길 당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모님의 희생을 본받아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는 레지오 단원들을 보면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한국 레지오 마리의 도입 70주년 기념 미사에는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를 비롯해 전임 교구장인 최창무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 사제, 수도자, 신자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옥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한국 레지오 마리에는 현재 35만여 명의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을 가진 한국 최대 규모의 신심단체가 됐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성모님의 순명과 겸손을 모범 삼아 기도와 온유, 고행과 인내, 용기와 희생의 삶을 살아오신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옥 대주교는 세상은 온통 경쟁 속에 놓여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우리라는 울타리가 강조되는 세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벽을 만들지 않는 세상을 꿈꿔본다고 소망했습니다. 옥 대주교는 성모님의 순명과 희생은 우리 삶의 모범이라며 레지오 단원들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정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며 교만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 대주교는 이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느님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레지오 단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각자의 벽을 허물고 이웃과 소통하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낸다면 성모님의 군단으로서 이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미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광주대교구 전임 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은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CPBC는 한국 레지오 마리아 도입 70주년 기념 미사를 특별 생중계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